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일 어제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3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 조치 돌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동일한 시점에 맞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5에서 10% 관세를 추징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1일인 어제 시위대는 홍콩 국제공항 운영을 마비시키려고 다시 시도했고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를 불태우는 등 방준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2일인 오늘부터는 총파업과 학생들의 동맹 휴업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대외 여건 악화 속에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주력 품목 중에서는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반도체는 30% 이상 하락하며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도 부진했던 반면 자동차 선박 등은 선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태국 프라유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전통적 협력 분야를 스타트업,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로 넓힐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에 참석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19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2%의 상승세를 타면서 610선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우리 시장까지 함께 급락했지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비슷한 이슈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분쟁, 더불어서 이 경제 지표에 따른 글로벌 이 부양책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어제부터 미중 양국 간 보복 관세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당연 움직이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부가 2020년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집중된 곳은 어딘지, 경제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증시 살펴보고 이번 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며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갈등 상황에 따른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2020년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촉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0.2%의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또 지난주에 좀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주 초반보다 주 후반에 우리가 조금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역시 주 후반 좀 매수 좀 본격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매수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전반적으로 주간 기준 한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이 주 후반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MSCI 리밸런싱이 27일 장이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시작 발효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당일에는 상당 부분 조금 좀 불안한 양상 보이긴 했지만 점차 끝나고 나서부터는 점차 안정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부담, 외국인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좀 줄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 조금은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대목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결국은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그 갈등 양상의 어떤 그 본격화 국면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 정부 그 5조 원 이상의 R&D 예산, R&D 투자에 대한 발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나라 2020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 발표를 하면서 R&D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그리고 정부의 재원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의 정부 주목해 나가는,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일단은 동결.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좀 안정화 보여주면서 아마도 9월달 FOMC를 놓고 눈치 보기 양상에 분명히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보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재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스프레드가 조금 더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 이에 대한 단초가 됐었던 소위 말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은 미국의 PMI 지표였다라는 점. 미국의 경제 지표가 10년 만에 50 이하로 49.9,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재역전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완화 분위기로 이제 그 반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으로 가서 안정화 기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시장까지는 그랬고요. 금요일 시장이 끝나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열렸는데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을 보였죠.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됐었는데 마침 이제 오늘 우리 장 끝나고 오늘 미국 장은 이제 그 근로절, 그 노동절 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뭐 장기간 어찌 보면 월요일까지 휴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금요일 관망 양상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다소간 좀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다. 소비 지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됐지만 소득은 조금은 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는 점. 개인 소비가 3개월 만에 최대치, 최대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소득 증가율은 기대 이하, 기대치에, 기대치가 한 0.6 정도 됐어요. 0.6% 정도 됐었는데요. 0.1% 증가에 그치게 되면서 기대 이하를 보여주었다라는 점. 여기에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7월 달 거의 100에 가까웠었죠. 98. 근데 지난 8월 달에는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지표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요소는 결국은 우려감 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기대감 쪽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정하는 시장의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분명히 발표되는 경제 지표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경제 지표에 의해서 시장 지금 상당 부분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지난 주말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에 공장이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공장을 접고 미국으로 이제는 좀 유턴을 하거라. 유턴을 하면 각종 세제 지원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면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해외로 나간, 소위 말하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고용이 좋아지면 소비도 개선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전반적인 경기 선순환, 긍정적인 그림의 모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국, 중국에 대한 공장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유턴 기업들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고용지표에 우리가 주 후반 상당 부분 집중을 좀 해볼 것 같은데요. 고용지표에 집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9월 17일, 18일에 있을 FOMC 때문이다. FOMC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이다라는 점. 근데 물가는 지금 일정 부분 안정화, 더 이상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지금 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도 계속되는 50년 만에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을 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 상당 부분 안정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소간의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FOMC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알아채기 위해서는 고용과 물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나 주 후반에 있는, 주 말에 있는 물가 부분에, 고용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어제부터죠. 미국과 중국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맞불, 소위 말하는 전면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인가, 그 분위기, 무드가 조성되어 가서 그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갈 것인가의 여부.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일본 간의 갈등 방향성.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누구 하나가 더 치지도 않고 더 공격도 하지 않는 다소간 좀 대치 양상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투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 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한일 갈등의 방향성, 이에 따라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랄지 어떤 정밀 기계랄지 관광업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어떤 업종들의 분위기 계속돼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이 홍콩 시위에 대한 변동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은 좀 폭력
쪽으로 조금 좀 강력한 쪽으로 조금 좀 분위기가 치닫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점. 지난밤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공항으로 가는 열차의 어떤 그 중단 소식, 열차의 운행 중단 소식. 공항마저도 이제는 조금은 좀 불안한 양상. 다시금 지난 2주 전과 같이 공항의 어떤 그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홍콩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고 금융권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홍콩 상황들에 따라서 홍콩에 대한 우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파생 상품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그 홍콩 시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맞보복 관세, 어제부터 이제 그 부과가 되는데요.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일부 관세 부과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세 인상,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 지금 자막의 마지막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결국 양쪽에 다 모두 다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소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치닫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제공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미국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노리고 9월 1일 그리고 앞으로 10월 1일도 있고요. 12월 15일도 있고요. 이런 대기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계속해서는 어떤 그들의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경기 침체, 경기 부양, 분명히 시장을 투자 심리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요소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해답은 분명히 경제 지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 지표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둥,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둥, 특히나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나 미국은 소비와 관련된 지표, 중국 역시 소비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지표, 중국은 두 가지를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물가지표, 고용지표, 소비지표 이 정도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 FOMC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근데 이번 주 혹여나 이제 2주 정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게 되면 바로 FOMC가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주요 보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아마도 FOMC로 하여금 추가적인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번 주 스케줄, 글로벌 이벤트 스케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 제조 PMI 지표 오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휴장입니다. 노동절 휴장이고요. 내일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8월 실업률 발표가 미국에서 예정이 되고 파월 의장 유럽에 가서 제네바에서 연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을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주 이렇다 할 글로벌 큰 이벤트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이벤트 결국은 FOMC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방향성 부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경제 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 역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드러날지 특히나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역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무역 분쟁이겠죠. 어제부터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보복 관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 다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로 네가 죽기 아니면 내가 죽기. 결국 치킨 게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양쪽에 다 윈윈이 아닌 로스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하지만 양쪽 일단은 뭐 명분을 가지고 그 관세 부과 시작을 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본관세 15% 부과를 이제 그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저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절대 동떨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중국은 다소간 750억 달러에 대해서 10% 5% 각각 부과한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자존심 정도의 어떤 그 관세 부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 번째 그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관세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지금 이제 그 양국 간의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 9월 고위급 무역 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그들 양 국가 간에서 이렇다 할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본다라면 겉으로는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속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 중국은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들의 체면 살리기, 체면을 지금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750억 달러를 부과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중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들의 협상은 지속된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큰 그림 그렇게 크게 아마도 시장 내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관세 부과 스케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스케줄은 9월 1일 어제부터 일부 15% 관세. 이미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 25%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1일이 되면 그 부과되었던 25%가 부과되었던 부분을 30%를 5%포인트 인상하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부터 발효가 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일부 품목이 15% 관세였는데 이 부분 다른 나머지 일부는 12월 15일부터 이제 전폭적으로 부과가 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1일 이전에도 아마도 9월 17일, 18일 FOMC가 열리게 되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월 1일과 12월 15일 부분은 다소간 좀 유동성,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콘크리트한 어떤 그 앞으로의 스케줄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역시 뭐 9월 1일 그리고 12월 15일 부과 계획. 근데 중국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 쪽에 상당 부분 치명타가 될 만한 품목들을 이번에 750억 달러에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가 포함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원유 부분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서로 간의 양상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휴장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상당 부분 관망 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내일 정도에 아마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변동성이 있다. 시장의 주요 핵심 화두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냐. 이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간의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지표 발표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PMI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의 움직임, 환율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수급 같이 보는,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뭐 이렇다 할 큰 이슈가 없고, 그다음에 관망 양상이 있을수록 어떤 그 움직임들 미세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 증시 오늘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경기 둔화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0년 513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출혈 재정을 감소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좀 우리 시장 함께 움직이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정부의 재정 확대 너무나 확실하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 내년도 그 경기 부양, 재정 확대 정책 본격화 확실하게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 9.3%의 그 지출, 정부 지출, 정부 예산 지금 편성이 돼 있다라는 점. 작년 올해 대비해서 약 44조 원 가량을 더 써서 내년도에는 513조 원을 쓰겠다. 여기에 추가 경정 예산까지 합쳐지게 된다라면 513조 원이 아니죠. 사실은 이 부분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지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세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세수, 우리가 내는 세금, 기업들이 내는 세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 증대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 규모, 그러니까 적자 국채 규모가 60조 원, 추가로 발행하는 국채 규모가 60조 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 리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규 발행 국채가 60조 원 규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 일단 당장 오늘이 살아야 내 미래도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재정 확대 방향성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다. 재정 확대. 재정 확대를 어디에 할 것이냐. 결국은 예산을 늘린 쪽,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27%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R&D 쪽에 17.3%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투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특히나 여기서는 D&A 분야. D&A, 우리 시청자분 이제 새롭게 시장 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D&A 분야라 하면 데이터의 D, 네트워크의 N, AI, 인공지능의 A. 그래서 D&A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화를 하심에 있어서 D&A 분야,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야기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정부 주도 재정 확대, 여기는 총 4가지를 크게 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확대, 두 번째는 조세 감면, 세 번째가 통화의 완화, 네 번째가 규제의 개혁, 소위 말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정부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체계는 4가지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조세 감면 쪽은 조금 좀 다른 얘기가 같고, 미국 같은 경우 조세 감면을 통해서 2017년, 2018년 주가의 한 20% 레벨업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재정 확대, 통화 확대는 물론 조세 감면은 조금 좀 개인 소득세 감면을 지금, 그리고 그 자본이득세 감면 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은행업 쪽의 규제 완화를 지금 계속 시도 중이다라는 점. 그러면 미국은 4가지를 동시에 좀 쓰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정, 통화, 규제도 조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총 4가지 중에 재정 부분과 통화 완화라는 쪽, 이 2가지밖에 조금 다소간에 지금 절름발이식 경기 부양책,
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주도형 재정 확대 쪽에 어떤 우리 관련된 그런 기업들, 기업군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현재 좀 아리까리한 주식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식시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결국은 정부 주도 R&D 재정 확대 관심 분야 무엇이 될까? IT 장비, IT 소재, 그리고 5G 네트워크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관심을 가지시면 긍정적인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증권사에서는 이 최근 한일 갈등으로 우려가 큰 반도체 부품주가 예산안에 추가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뉴스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수출보다는 내수 촉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네, 중국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이 왜 내수 부양책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촉발제 역할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내수 부양책,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시절에 겪었었던 가전하향 이구환신제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결국은 내수 촉진을 위한 그들의 노력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 결국은 그들조차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 지금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 의심, 의문 가져보게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명한 것, 미국은 지금 급할 수 있다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 내년 대선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중국?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을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미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그런 어떤 속내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동시에 수출의 부진, 한편으로는 수출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절하를 상당 부분 꽤 해왔었습니다. 7위안이 돌파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7위안은 그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 일단 첫 번째 그들의 어떤 해법은 위안화의 절하. 하지만 위안화의 절하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은 제2단계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장기화를 위한 2단계 전략은 결국은 내수 확대를 꾀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 정부는 재정 확대, 미국은 소비도 확대시키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 중국은 내수 촉진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가전하향과 이구환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25%로 부과시키게 되는, 인상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 미국의 상당 부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전하향과 이구환신은요, 내구 소비재 중심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가전제품, 자동차 제품 모든 것이 다 내구 소비재입니다. 일회성 소비재가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내구 소비재. 내구 소비재는 파생되는, 소위 말하는 먹이사슬에 있어서 밸류 체인이 상당 부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어떤 소비 쪽으로의, 그리고 생산 쪽으로의 같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 유로존에서의 경기 부양책. 유로존은 말씀드렸죠. 통화 쪽에서 QE에 대한 어떤 통화 완화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책, 각각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그 속에서 우리 시장에 맞는 그리고 조금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업종군, 산업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 시장,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의 우리 시장 내에서의 관심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분명하게 좀 드려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오늘 장은 좀 관망 양상이 좀 짙을 수 있다. 일단 가장 큰 건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세 발효가 됐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판단, 우리 시장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상당 부분 지금 좀 관망 양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럼 과중에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와 경기 부양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어떤 부분일까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5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 상호 관세 부과가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점,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한일 갈등의 방향성, 지금 현재는 대치 양상이 크게 변한 것이 없죠. 서로 간에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그 제한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슈퍼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R&D 예산 쪽에 상당 부분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게 만약에 대치 양상에서 누군가 한 발짝 더 나가게 된다라면 경기에 대한 리스크와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확대, 통화 확대, 주요국의 경기 부양 책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외국인 수급 다소간 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MSCI 리밸런싱 이제 마무리 국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1 환율 1,200원에서 일단 안정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라면 원화 절하 이에 따른 수출주에 대한 관심 시장 내에 서서히 불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슈퍼 예산 편성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확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재정 확대를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 IT 장비, IT 소재에 대한 R&D 관심 가져보고요. DNA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 앞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모습이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 지역의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서울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종일 비가 내리면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충청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부에는 30에서 60mm,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바래만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9도, 대전과 청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7도까지 오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6도, 부산과 대구는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m, 남해상에서는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리는 비는 내일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